자완 이승현 선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야구는 삼성, 치과는 이심당. 본 영상은 이심당 치과의 의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자완 이승현 선수는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5선발로 닥점을 받으며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선발 투수로서 기회를 받은 자완 이승현 선수고, 올 시즌 개막 시리즈에서도 두산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완 이승현 선수지만, 아쉽게도 4월 8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 11피안타 8사사구 12실점으로 정말 시즌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면서 선발 투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후 자완 이승현 선수는 피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면서 꾸준하게 피처스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번 등 돌려진 민심은 자완 이승현 선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실만 감독은 자완 이승현을 얘기하는 인터뷰에서 선발 투수로서 너무 실망이다라는 인터뷰로 자완 이승현 선수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사실 이도 그럴 것이 자완 이승현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은 많은 삼성 팬들을 실망시켰고, 감독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모진 말은 아니라고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후반기 자완 이승현 선수의 피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페스티벌의 구속도 140km 중후반이 나오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정말 대단한 커브까지 던져주면서 8월 15일 하나이글스와의 경기에서는 5와 3분의 2이닝 7탈삼진 1실점 피칭으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투수 양창석 선수가 노시안 선수의 머리를 맞추면서 1회에 일찍 퇴장당하면서 정말 위기를 맞이했던 삼성 라이온즈지만, 자완 이승현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교체 선발로 투입이 돼가지고 5와 3분의 2이닝을 깔끔하게 막으면서 삼성 라이온즈 승리의 밑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완 이승현 선수의 피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저만의 시각으로 자완 이승현 선수의 피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커브의 활용입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는 팔각도가 높은 투수입니다. 게다가 회 외전이 좋은 스피네이션 계열의 투수입니다. 야구 투구 메커니즘에서 스피네이션은 전환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해부학적 동작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손목을 뒤지는 동작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프로네이션입니다. 이 스피네이션 투수의 장점은 바깥쪽 브레이킹 볼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의 최대 장점은 커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 시즌 당시 2900에서 3000 RPM이 나올 정도로 자완 이승현 선수는 탑스핀이 제대로 되는 커브를 보여주고, 높은 팔각도에서 커브를 던지기 때문에 12-6,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떨어지는 폭포수 커브를 던지는 것이 바로 자완 이승현 선수의 특징입니다. 자완 이승현 선수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맞지만, 저는 결국 자완 이승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커브라고 생각합니다.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는 자완 이승현 선수보다 더 매력적이고 좋은 투수가 우리 팀에도 넘쳐나지만, 이 커브만큼은 정말 자완 이승현 선수가 가장 매력적이고, KBO 전체를 보더라도 자완 이승현만큼 매력적인 커브를 던지는 자완 투수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완 이승현 선수는 어떤 피칭이 되더라도 이 커브를 중심으로 피치 디자인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최근 자완 이승현 선수는 커브 구사율을 27%로 매우 높이면서 8월 15일 하나와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후반기에 커브 구사율을 30% 넘게 기록하면서 주요 구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완 이승현 선수는 이 커브를 중심으로 피치 디자인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최근 커브가 ABS 시대에 정말 각광받는 구종인 만큼 자완 이승현 선수가 이 커브를 낮은 쪽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높은 쪽 로케이션까지 자유자재로 된다면은 저는 KBO에서도 꽤 좋은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자완 이승현 선수가 달라진 점은 포심 페스티벌에서 투심 페스티벌의 전환입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는 작년까지 포심 페스티벌을 던졌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포심 페스티벌의 구종가치 마이너스 5.7, 피안타율 0.345로 매우 심각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완 이승현 선수는 올 시즌 스프링 캠프 때 그리고 시범 경기 때 포심 페스티벌이 아닌 투심 페스티벌을 조금씩 섞어 던지면서 이 페스티벌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는 페스티벌에 대한 회전수나 구위가 매우 약하고 구속마저 느린다면 배팅볼로 굉장히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구종 중 하나입니다. 자완 이승현 선수는 팔각도가 높은 투수지만 아쉽게도 페스티벌의 회전수나 구위가 뛰어난 투수가 아닙니다. SSG의 조병현, 키움 히어로즈의 김재용 선수만 보더라도 팔각도가 높은 투수는 페스티벌의 구위가 장점으로 가져나가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자완 이승현 선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결국 자완 이승현 선수가 이 패스트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고, 최근에는 포심 대신 투심 패스트볼을 더 위주로 던지면서 이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심 패스트볼이 포심 패스트볼보다 느리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에서는 포심 대신 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지고 있고, 억지로 패스트볼 회전수를 늘리고 스윙 무브먼트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에서 가라앉는 무브먼트로 헛스윙과 범타를 유도하는 투심 패스트볼을 익히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심 패스트볼이 안 어울리는 투수가 있고 투심 패스트볼을 못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원태인 선수도 올 시즌 투심 패스트볼을 장착했지만 투심 패스트볼 구종같이 마이너스 4점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구종 구사율도 얼마 안 되는데 원태인 선수는 투심 패스트볼만 던졌다 하면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자완 이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투심 패스트볼하고 포심 패스트볼의 구속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고 투심 패스트볼의 무브먼트도 나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투심 패스트볼이 어울리고 투심 패스트볼을 잘 익히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구속의 변화입니다. 전반기 자완 이승현 선수의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3km 내외였습니다. 어떤 날은 평균 139km를 기록했을 정도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자완 이승현 선수는 데뷔 첫 경기인 LG전만 하더라도 150km의 패스트볼을 연신 뿌려내면서 자완 파이어볼러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쉽게도 자완 이승현 선수는 시즌이 지날수록 해가 갈수록 구속이 점점 떨어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구속이 떨어진 자완 이승현 선수는 KBO에서 통하기 힘들었고, 저는 자완 이승현 선수가 올 시즌 왜 부진했냐, 지난 시즌 왜 부진했냐, 주요 이유는 패스트볼의 구속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후반기 자완 이승현 선수는 패스트볼 평균 구속 146km 내외, 투심 패스트볼 역시 145km 내외를 기록하면서 구속에 있어서 매우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패스트볼을 평가하는 가장 간단한 무기입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는 팔각도가 높은 투수이고 투구폼만 본다면 강력한 공을 던져야 되는데,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완 이승현 선수는 강력한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결국 자완 이승현 선수가 KBO에 통하려면 구속이 140km 중후반은 꾸준히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저는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완 이승현 선수가 후반기에 강승을 해냈습니다. 최근 자완 이승현 선수를 본다면 허벅지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단단해졌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결국 자완 이승현 선수도 피처스 내려가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완 이승현 선수는 2021년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삼성 라이온즈에 뽑히고 당시 계약금 원태인과 같은 3억 원을 받을 만큼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투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완 이승현 선수의 피칭 메커니즘 변화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완 이승현 선수의 지금 피칭 동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팔스윙의 변화입니다. 자완 이승현 선수의 예전 피칭을 보면 손이 엉덩이 뒤까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피칭의 모습을 본다면 엉덩이 뒤에 손이 형성이 돼 있고 굉장히 팔스윙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손이 허리 쪽에 두면서 팔스윙을 짧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모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백스윙이 길면은 하체, 골반, 몸통에서 생성된 회전 에너지가 상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팔이 뒤로 처지는 암 드래그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백스윙 동작을 컴팩트하게 줄였을 때는 하체 회전 체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팔이 타이밍 좋게 릴리스 포인트로 올라옵니다. 운동 사슬이 꼬이지 않으면서 손끝의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어 구속 상승 및 구위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팔 스윙이 길 때는 쭉 뻗었기 때문에 자완 이승현 선수가 쓸데없는 힘을 낭비해서 결국 던져야 되는 타이밍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가지고 공에 힘이 없었다라면, 지금 쓸데없는 힘을 줄이고 확실히 때려야 하는 타이밍에, 확실히 임팩트 주어야 되는 타이밍에 공에 힘을 주면서 훨씬 더 공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하게 설명해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회전을 할 때 팔을 길게 뻗다가 몸을 붙이면 회전이 빨라집니다. 이 팔을 몸에 붙여 속도를 올리듯 팔을 크게 그리지 않고 짧게 올려 회전축에 가깝게 유지하면 회전 간성 모멘트가 줄어들어 몸통 회전 속도가 비역적으로 빨라집니다. 현대야구는 중심 이동에서 회전축, 회전의 이동으로 야구의 메커니즘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완 이승현 선수는 팔각도가 높은 투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회전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정말 큰 팔스윙으로 몸의 회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컴팩트한 팔스윙으로 몸의 회전력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팔스윙이 짧아지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완 이승현 선수는 애초에 팔스윙이 워낙 큰 선수고 지금 팔스윙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팔스윙이 그렇게 짧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변화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완 이승현 선수의 피칭이 일시적인 호투일 수도 있고 또 언제 부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완 이승현 선수가 꾸준히 이 부진 탈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 라이온즈 전체 투수 뎁스를 봤을 때 자완 이승현 선수는 미래에 삼성 라이온즈 선발 한 축을 맡아야 될 특급 재능인 만큼 자완 이승현 선수가 남은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며 포스트 시즌 비장의 무기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맞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